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면접 대비한 자기소개 PP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PPT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좀 어떻게 형식이 얽매여 있는 자기소개서를 PPT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형식 없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 생각들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자기소개를 갖는 시간 할게요.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면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3초 동안만 제 눈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이 떨리는 모습이 보이셨나요? 혹은 즐기는 그런 재밌는, 행복한 모습으로 보이셨나요? 저는 이곳에 쓰는 게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이게 공포인지 행복인지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순간만큼은 정말 모르겠어요. 이 무서움과 공포라는 심리와 즐거움이라는 심리가 같이 교차해서 저를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알아가는 과정 중에 꿈, 미래, 희망재단, 꿈, 희망, 미래재단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누르면서 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저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걸 글로 적어놓지 않다 보니까 좀 즉흥성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더 글로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그 글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부분이거든요. 시나리오대로 한번 해볼 건지 혹은 또 지금처럼 즉흥적인 부분들로 할 것인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시나리오를 짜놓고 하게 되면 좀 아무래도 되게 형식적인 그런 멘트가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즉흥성을 띈 이런 이야기들로 좀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이 부분은 좀 편집했다고 생각하고 이어가자면, 제 꿈은 청소년 동기부여 이야기꾼입니다. 제가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무의식 속에 있는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꿈, 희망, 미래재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저는 여기서 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과정,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학생들과 함께하는 국토대장정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재수학원까지. 근데 그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직업에 그런 직업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체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사명감이라든지 소명감이라든지 이런 좀 소신 있게 다가갔더라면, 좀 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학생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경험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한 그런 함께 고민하는 동기부여,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서 제가 꿈, 희망, 미래재단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걸어다니고 자전거 여행도 하고요. 지인들과 산을 종주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행을 하는 직업이자 방랑 생활을 하는, 역막살을 껴서 여행을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비수기 동안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킨 다음, 그리고 나서 성수기 때는 거의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데, 회사에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수입이 고정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또 여건도 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만두고 재수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사진들을 보시다시피 이제 대장정을 하면서 함께 걷고 함께 자고 이런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부모의 갈등, 어떤 학생은 친구의 갈등, 또 어떤 학생은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대한 갈등,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부모님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식들을 또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었고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고, 다양한 문화에서 생활했던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제가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과 함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친구들의 인생에 작은 영향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좀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피해서 도망쳐서 그곳에서 7년이나 넘는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숙학원으로 옮기게 됐고요. 경제적인 부분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학원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도했던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국토대장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목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도로를 걸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뭔가 말을 할 때도 명령조로 하게 되고, 또 학생들이 1, 20명이 아니라 100명, 300명, 600명 이런 좀 대대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통솔할 때 좀 명령조로, 그리고 좀 과격하게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고, 또 아무래도 학생들을 통솔하다 보면 항상 우천에 대비하고 차량에 대비하고 사건 사고에 대비하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플랜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습관들이 몸에 배이게 됐고, 말을 할 때도 저는 부탁을 하지만 상대는 명령조로 듣게 되는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는 데가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살았다면 손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손바닥을 뒤집듯이 손바닥, 등이 아닌, 부정이 아닌 손바닥, 긍정을 보며 한번 살아가 보자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구호를 만들어서 2년, 3년 동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외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확은 못 느꼈어요. 그냥 잠깐 돌아보니까 이제 한 2mm 정도 내가 변화된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제 제가 한 반을 맡아서 학생들과 함께 1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재수학원의 학생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꽉 막혀있는,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고, 평소에 핸드폰이라든지 먹고 싶은 치킨이나 짜장면 이런 것들도 못 먹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PC방도 못 하다 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재수라는, 자신의 친구들은 지금 대학생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재수를 하면서 또 힘들게 수험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불만을 표출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이 생활지도를 하시는 분들과 상당히 말차도 많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보니까 좀 험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가만히 관찰을 하고 유심히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좀 더 진취적인 이런 마음가짐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강압적으로 또 뭔가 지시하거나 아니면 뭔가 알려주거나 충고 조언 이런 것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제 나름대로도 상당한 공부가 되었고, 그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도했었던 게 이제 구호 외치는 거, 학생들과 아침 그러니까 조회 시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녁 종례 시간에 항상 구호를 외쳤습니다. 나는 최고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나는 사랑스럽다,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자기 암시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말뿐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내뱉음으로써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좀 장난스럽게라도 자기 자신을 한 번 꼭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취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게 한두 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느끼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했었던 것들이 이제 체조였습니다. 체조를 하면서 좋았던 것은 일단 학생들이 뭔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것을 체조로 조금 풀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체조를 하게 되면 그 전체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일부 학생만 하게 되고, 또 따로 시간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간식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의지가 있는 학생들만 하게 되고, 의지가 없어도 나중에 의지가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3, 40명이 했지만 나중에는 주변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기본 한 3, 40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30명의 학생들이 하면 나머지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쳐다보게 되죠. 거기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이렇게 이탈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남아있거나 나중에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학생들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도 많이 변화됐었고, 제가 가장 많이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좀 막연하게 그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작년 10월달 정도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강연을 듣게 되면 그냥 와 하거나 아니면 좀 신기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신기하게도 왜 나는 이곳에 있고 저 사람들은 저곳에 있지? 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꿈을 다시 꾸게 되고, 강연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이야기꾼, 꿈과 희망을 싣는 이야기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작년 12월 달부터 일을 그만두고 이쪽 분야로 뛰어들게 되었죠. 뛰어들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은 장벽이 있었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구나. 그리고 제 의욕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도 많구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절박하거나 절실하거나 이런 것들도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같이 동영상을 남기면서 저의 이야기들을 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스펙도 없고 학벌도 좀 떨어지는 어떻게 그냥 가시적인 부분만 본다면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력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단체, 재단,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꿈, 희망, 미래재단이었고요. 정말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강의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6개월 동안 저희가 다 트레이닝 시켜줍니다. 그 부분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설레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교라는 그런 큰 장벽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구나라는 그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죠. 물론 이제 많은 잡코리아나 알바몬을 통해서 많이 보러 다녔지만 생각만큼 제가 알고 있었던 것만큼 장벽이 그렇게 낮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제 문을 두드리는 입장이고, 문을 두드리면서 좌절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남 탓하지도 말고 내 탓을 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들, 나의 잘못된 점들을 하나하나 좀 반성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자라는 생각을 갖고 천천히 꾸준히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잘 안 다니지만 강의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세미나 같은 게 있으면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래도 저는 동기부여 강연가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의적인 동기부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그 과정을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든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자랑할 만큼 많은 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창피하기도 하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루에 1분, 하루에 1시간 이 노력들이 1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저한테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고요. 제 마무리 인사는 제가 다짐한 이 3가지 각오로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기억나는 건 끝났고요.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핏 기억나는 내용들이 청소년 친구들에게 지식이 아닌 지혜를 함께 나누는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음에는 한번 PPT를 켜놓고 내일부터는 또 PPT를 한번 켜놓고 또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솔직히 오늘은 PPT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 부족인 거죠. 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선입견을 줄 수도 있고 편견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겁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또 말문이 터져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즉흥적인 면이 강하고 준비를 많이 해와도 그 준비에 100%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 플러스 즉흥적인 부분들을 많이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없이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조금씩 잡아나가는 게 저는 편하고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쓰고 시나리오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봤지만 시나리오도 써보고 다 해봤지만 가장 이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디죠. 이거의 장점은 편안함, 자유로움 이런 게 있다면 단점은 더디다는 거. 아무래도 가시화된 그런 문서 작성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남들한테 표현했을 때도 표현력이 좀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야지만 표현력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매번 똑같은 얘기가 아니고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신뢰감이나 이런 부분도 틀려질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이라는 거죠. 이렇게 저희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여러 번이지만 어쨌든 제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떨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5분 정도 내에서 끝난 것 같은데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만족하는 편이고 좀 부연 설명들을 다 빼고 나면 한 10분에서 15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분량이.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10분, 15분 남겨야지라고 했는데 좀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면서 20분 정도 되고 있죠. 근데 그 꿈, 희망, 미래재단에서 제가 PPT를 하는 시간이 20분 내외거든요. 그래서 제 시간상으로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면접 보기 전까지는 20분으로 목표를 잡고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하면 참 좋은데 일단 하루에 한 번으로 하는 걸 목표로 삼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턱에 들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거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고 손동작 최대한 많이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투는 여전히 많이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꿈은,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